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인데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꽤나 좀 쌀쌀해졌는데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제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아직 연휴 좀 남았으니까는 충분한 휴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원익홀딩스 좀 살펴볼 게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코스닥 150 편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시브와 액티브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 예정인데 우리가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은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새로운 도화지가 깔려서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갈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삼성의 지분 취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알레그로랜드의 이제 차별화는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지분 투자 전략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다트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반기 보고서예요.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 다트 들어가시면은 뭐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반기 보고서의 이제 좌측에 상세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법인 출자 현황, 즉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취득한 타 법인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만 지금 이제 보유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와 원익 IPS의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이제 2.3%, 그리고 원익 IPS의 지분을 3.8% 지금 일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일자가 홀딩스는 2013년, 12년 전이죠. 그리고 원익 IPS는 16년, 9년 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원익홀딩스만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익 IPS까지 지금 이렇게 취득을 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그린 그림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시를 보시면, 공시가 아니라 반기 보고서죠.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와 원익 IPS의 지분을 취득한 목적이 경영 참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분 취득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단순 투자가 있고 경영 참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로 지금 지분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 이 의미 먼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단순 투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분 취득을 한 주체 쪽이 배당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나서 경영에 이제 일절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는 너네들이 벌어다 주는 돈에 대해서 내 지분율만큼 내 수익금을 챙겨가겠다라는 게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경영 참여 목적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사 선임, 내가 지분 취득을 한 회사에 대해서 이사 선임권뿐만 아니라 합작 투자라든지 전략적 제휴, M&A, 기술 협력까지 내가 모두 개입을 하겠다라는 신호가 바로 이 경영 참여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계지분법 적용 대상 이제 20% 이상이지만은 지분율이 낮아도, 지금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의 지분율 2%대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분율이 낮아도 경영권 관련 계약이 있으면은 이제 경영 참여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지금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취득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뭐다? 원익홀딩스와 경영권 관련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경영 참여 목적에 이제 명시가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영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또 경영 참여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적은 지분율로.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의도가 지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때 당시 지분을 취득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였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여서 이때의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의 5개년에 대한 이 설계를 무려 이제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욱더 세세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지분 취득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삼성이 단순히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계열사까지 곱곱이 다 씹어보면서 결국에는 방향성이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 시너지가 그러면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을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 다 이미 뭐 검증을 끝내고 취득한 부분이라서 삼성의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연휴 전날에 이제 로봇 이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봇 컨퍼런스 기조연설. 여기에 이제 워닝 로보틱스도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단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자, 정밀한 손도 설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워닉홀딩스와 로보틱스, 워닉 로보틱스, 여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도 충분히 기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이 휴머노이드의 핸드, 덱스처러스 핸드는 어떠한 기준을 요구를 할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 삼성전자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 워닉 로보틱스의 덱스처러스 핸드는 삼성전자의 기준을 만족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물은 다 엎질러 버렸어요, 여러분들. 워닉홀딩스 지분 취득도 하고 레인보우까지 이거 인수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나머지 휴머노이드에 대한 퍼즐은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퍼즐은 맞춰야 돼. 그러면은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야, 나는 요렇게 돌아가서 퍼즐을 맞추고 싶어. 이렇게 나는 맞춰야 될 것 같아. 이게 삼성전자야. 그러면은 워닉홀딩스, 워닉로보틱스, 여기에 삼성전자처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요구에 부합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분 취득에 대한 시너지가 이제 나온다, 이제 폭발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연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연휴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보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전략방이 있는데요. 이 전략방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출신, 그리고 은행권 출신, 증권가, 또한 국민연금 출신 등 총 5인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방인데요. 전략방 이름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내 입맛에 맞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이 전략방은 실시간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지 성장주나 가치주에 특화된 매매, 다양한 매매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보험사, 그리고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굴려봤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급등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휴도 없이 이 전략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월 15일 대목이라고 불렸던 이 조기 대선, 이 당시 전략방에서는 이재명 대장주였던 이 코나아이를 3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요거를 못 먹었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출신들의 시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요러한 조정폭, 요러한 눌림목, 요 부분을 정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4월 15일이었고 코나이의 주가가 요때 4월 15일 요렇게 밀리고 있었을 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지역 배련주였고, 여기에 있어서 성장과 가치가 당연히 눈에 띄는 남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에 잡아서 결국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에 매매 종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높게 3만 3천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126%의 수익을
단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나 증권가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주가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요인들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8월 22일 날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죠.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까지 싹 다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일 때 평균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고 전략방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8월 22일. 그래서 우리가 나우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 언제다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13,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단기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습니까? 27,5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단기 스윙 주력주였기 때문에 단기 60% 이상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략방에서는 바로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아서 165,000원의 전량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단타 등 모든 전략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보험사,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과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략방 입장하시면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략방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출신들, 증권가와 은행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맥상통하게 통해서 이렇게 또 시그널이 나갔었거든요. 언제? 9월 26일 날에. 9월 26일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자 34만 6,500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9월 26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26일이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온 날. 요 날에 국민연금 출신들과 증권가 출신들, 은행권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칼같이 이 전략방에서는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당시 호가창 눌러서 시간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오고 수정된 메시지도 아니고 요렇게 매수가 잡아들여서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곧바로 연휴 이후에 요거구나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금요일날 바로 치고 나갈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수익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 증권가, 은행, 보험사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의 전문가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다가 모내기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메이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좀 경쟁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삼성의 기준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뭐 기업들이 쫙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덱스처러스 핸드죠. 로봇 손입니다. 이 로봇 손 분야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을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이제 하나같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맥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기업들은 전부 다 중국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주요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제 단순 그리퍼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그리퍼라는 게 이제 알레그로 핸드죠. 알레그로 핸드랑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형 뽑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동전 놓고 하는 그 인형 뽑기. 그 인형 뽑기 집게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려가가지고 인형을 이렇게 단순 이 그립 잡잖아요. 그냥 잡고 끌어올리는 형식이죠. 이게 이제 단순 그리퍼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 덱스처 핸드의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 단순 그리퍼, 여기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중국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미국까지 영향력을 넓히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워닝 로보틱스는 어떠한 지금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덱스처러스 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은 단순 그리퍼냐, 인형 뽑기에 있는 그 기계처럼 단순 잡기용이냐, 아니면은 로봇 손이 두뇌 역할까지 하는 손이냐,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레그로 핸드의 구동 특성이 요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감속기 방식이 마이크로 모타 내장형 감속기 1대 100 수준의 토크 출력 0.2에서 0.4, 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알레그로 핸드는 연구나 프로토용 타입으로는 거의 상용 수준에 근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그로 핸드, 워닝 로보틱스께 지금 말이 많은 게 뭡니까? 이거 그냥 연구용 아니냐, 여러분들. 연구용 아니냐. 아니 로보티즈는 지금 이제 산업용인데 워닉홀딩스 거는 그냥 연구용 아니냐 라고 지금 약간의 뭐 손가락질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연구용에 이제 이 알레그로 핸드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일 거 없어요. 투자라는 게 자기 소신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연구용으로 알레그로 핸드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전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면은 호환성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이랑 이제 구글, 이 삼성의 갤럭시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AI가 거의 뭐 적용이 안 됐는데 갤럭시에는 AI가 적용이 돼서 일찍이부터 점유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호환성이 좋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호환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재다능한 신기술을 부담 없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호환성이 좋다라는 반증이고, 호환성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구용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건데,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쓰지 퇴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절대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야, 로봇 핸드는 자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 DOF, 이 자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 자유도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16자유도, 16자유도. 그러니까 로봇 핸드도 그냥 16자유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유도는 여러분들 16자유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호환이 돼야 돼. 어떤 호환이 돼야 되냐? 지금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의 디지플렉서스, 이 디지플렉서스라는 센서를 알레그로 핸드 손가락 끝에다가 다 이렇게 이 탑재를 시키는데, 이게 단순히 촉각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한 지금 기능이 있냐? 로봇의 눈깔을 이 센서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눈알을 넣는데 중요한 것은 로봇의 뇌까지 알레그로 핸드에 탑재를 시키는 게 메타의 디지플렉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하는 이 알레그로 핸드 작업이 단순 그냥 이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 인형 뽑기 로봇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봇의 손에다가 눈과 뇌를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워닝홀딩스랑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자, 그러면 삼성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삼성이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호환성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결합을 시켰을 때 과연 얘가 잘 어울릴 수가 있느냐. 결국 요게 되겠죠. 우리가 라면도 마찬가지로, 라면도 이제 아시다시피 면이 많고 스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라면의 맛을 뭐가 좌지우지합니까? 스프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면인데 여기에 워닉홀딩스가 들어와서 알레그로 핸드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거 맛이 어떻게 달라지냐? 삼성은 요걸 포인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왜 삼성 어중이 떠중이 기업도 아니고, 안 그래도 HBM에서 물 먹어가지고 SK하이닉스에다가 지금 절치부심의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이, 획기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삼성은, 야, 나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로봇이 여기 머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나로만 나도 메타처럼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삼성이 요거를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기술 자체가 수준이 높은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할 상대가 많을까요? 적어요. 적은데 이 기술을 워닉홀딩스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될 수 있겠다. 삼성은 이러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 그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소행성에 미국이 발견한 소행성 중에 그 철광석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긴 한데 이게 이제 크레이지 프로젝트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뭐 나오지 않는 불가능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한 이 주도 집단이 있어요. 그 미국의 공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이제 비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의 성격이 이러한 기관에서 기관이 주최하는 로봇 대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이 프로젝트 푸시캣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게 푸시캣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제 수백 경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푸시캣 프로젝트가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 이 로봇 경연 대회에서 얘네들이 열었던 로봇 경연 대회에서 레인보우가 우승을 했어. 그러면 레인보우는 더 높은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요구하는 혼자서 독고다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독고다이로 하냐고. 협력사가 있어야 돼. 나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줄 협력사가. 그게 지금 원익홀릭스의 포인트가. 로봇 손 자체가. 푸시캣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의 디지플렉서스가 로봇 손 하나에다가 로봇의 눈알이랑 로봇의 뇌까지. 왜 로봇의 뇌를 넣었습니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뇌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 손과 이제 로봇 손 하나에서 눈과 뇌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손이 보기도 하고 인식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가.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안 원할까요? 상식적으로 사람 보는 눈은 다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 삼성의 기술 수준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단순 그냥 인형 뽑기용 집게다. 이 그리퍼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뭐 꿈에 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기술 수준을 올려놨으니까는 요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좋다. 연구용이다, 여러분들. 연구용이다라는 것은 호환성이 좋으니까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단순 가격이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익홀딩스의 이 알레그로처럼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러한 로봇 손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엔비디아도 알레그로를 쓴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호환성에 특화가 됐으니까요. 호환성이 특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발전이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발전이 빠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앞으로의 점유율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먼저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가지고 로봇 추진 단장님 통해서 아마 이제 요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원익홀딩스가 이제 기술 수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제 더 타당해지질 않나.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